안녕하세요, 빌스텍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 혼자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뭐 하려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무래도 잘못된 정보나 뭐 카더라 하는 그런 정보들을 제가 전해드리면 안 되니까 직접 열심히 보고 읽고 하면서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이제 수집을 하는데 시간이 이제 또 너무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서포터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자료가 있거나 영상 자료가 있거나 문서가 있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공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thursday@atmseoul.com으로 많이들 좀 보내주세요. 오늘은 기호품으로서의 대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기호품이란 인간의 생존에 필수인 영양소는 아니지만 인간이 즐길 수 있는 기호물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측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뭐 술, 담배, 커피, 뭐 껌,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또 뭐 있나? 기호품? 뭐 아무튼 술, 담배, 커피를 안 해도 우리 인간이 생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대신에 술을 마시면 용기가 생기죠. 그래서 막 용기 생겨가지고 술 먹고 여성분한테, 이성분들한테 대시하기도 하고, 술 먹고 용기 생겨서 음주운전하기도 하고, 또 담배에는 니코틴이 들어있어서 잠깐이나마 좀 하이가 올 수 있고, 커피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잠깐이나마 하이가 오고. 근데 이제 위에 이런 기호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는 게 1+1은 2다 뭐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지는 않아요. 누구는 술 한 잔에 얼굴이 빨개지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 술 한 잔 먹어도 빨개지고 취하고. 근데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소주 한 병 먹어도 멀쩡해요. 멀쩡하고 얼굴 혈색 하나 안 바뀌고. 또 누구는 담배 한 모금만 펴도 막 목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막 어지럽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담배 뭐 아무리 많이 펴도 막 목이 아프고 막 그런 건 없거든요. 또 쿠기는 커피 한 잔만 먹어도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뭐 에너지 드링크, 커피 이런 걸 절대 안 마시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커피 몇 잔을 마셔도 밤에 잠자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어요. 술, 담배, 커피가 모두를 위한 게 아닌 거는 확실해요. 그죠? 따라서 이런 기호품들은 개인 기호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려요. 누구는 술 좋아하고, 누구는 담배를 좋아하고, 누구는 커피를 좋아하고, 누구는 커피를 싫어하고, 누구는 술을 싫어하고.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개인의 자유, 의지로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하게 되죠. 누구는 커피, 술, 담배를 다 해요. 참고로 저는 술은 안 마셔요. 술은 안 마시고 커피 좀 많이 마시고, 담배는 많이 줄이긴 했는데 전자담배로 갈아타가지고 전자담배를 또 많이 펴요. 약간 끝없는 중독 체인인 것 같아요. 담배를 끊으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진짜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아무튼 담배도 태우지 마세요. 담배도 안 태우시는 분이면 태우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담배 정말 도움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개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기호품을 섭취를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자유의지로 섭취하는 커피, 담배, 술 그런 것들과 비교해서 대마초가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연구 결과들만 봐도 술, 담배보다 훨씬 몸에 덜 해롭고, 예를 들면 거의 커피와 동급 정도? 그 정도로 덜 해로운 술, 담배, 커피와 같은 기호용 식품이 모두를 위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뭐 기호용 대마초 역시 모두를 위한 거는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뭐 누구는 대마초 딱 피우고 이거 진짜 별로다, 이거 진짜 아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대마초 태우고 와 이거 진짜 나한테 너무 좋은데 이거는 뭐 와 이거 진짜 짱이다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저처럼 뭐. 그리고 대마초를 피우고 너무 취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 뭐 예를 들어 배트립이라고 하죠. 그런 걸 경험했던 분들이 있으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술에도 자신에게 맞는 주량이 있듯이 대마초에도 자신에게 맞는 양이 있거든요. 괜히 욕심부리지 말고 막 강한 척 하지 말고 자신의 수준에 맞게 적당히 하면 이렇게 배트립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대마초는 사실 치사량이 없다고 봐도 돼요. 연구가 되어진 수치가 있기는 해요. 치사량에 대해서. 근데 그 수치가 한 번에 대마초를 21kg을 피워야 된대요. 1g을 사면 말아서 한 3개에서 5개 비 정도가 나오는데 한 기분만 펴도 솔직히 충분하거든요.
21kg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면 돼요. 우선 애초에 그런 크기의 21kg을 말아가지고 들고 필 수도 없고 21kg을 먹을 수도 없고 거의 불가능한 양입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니코틴은 치사량이 1kg당 1mg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62kg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62mg을 먹으면은 죽는 거예요. 실제로도 남양주에서 예전에 막 니코틴 타가지고 부인이 남편 살해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니코틴 살인이라고 해가지고 내연남이랑 짜고 남편을 살해한 사건인데 막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니까 전자담배도 예전에는 니코틴도 따로 팔았어요, 액상을. 근데 이제는 그게 불법으로 돼버렸거든요. 참고로 담배도 5개비를 씹어 먹으면은 즉사하래요. 지금 담배 주머니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5개비를 꺼내가지고 씹어서 지금 드시면은 즉사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위험한 일 하지 마시고, 술 역시 대학교 MT에서 예전에 선배들이 막 후배들한테 이만한 사발 주고 소주 가득 채워가지고 원샷해! 해가지고 막 원샷하고 막 그러다가 사망한 뉴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전의 한 대학 신입생이 학과 대면식에서 술을 마신 뒤 숨졌습니다. 대학 입학처를 맞아 요즘은 그런 일이 또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무튼 술도 그런 치사량의 존재를 하고, 근데 이런 치사량을 한 번에 섭취해서 어처구니 없게 죽는 경우가 한 해에 몇 건이나 있겠어요, 그죠? 그런 뭐 한 번에 치사량을 섭취해서 죽는 그런 것들을 빼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 한 해에 음주로 3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흡연으로 600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거의 1000만 명에 육박하죠. 그 반면에 대마초로 사망한 사망자 수 궁금하시죠? 뭐 당연히 적다는 건 다들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정답은 0명이에요. 0명. 더 충격적인 거는 한 해가 아니라 인류 역사상 0명이에요. 0명. 여기서 대마초든 담배든 뭐든 사실 뭔가 불을 붙여서 폐에다가 연기를 넣는 행위가 몸에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담배나 대마초나 둘 다 연기를 마시는데 나쁜 물질은 그런 연기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니코틴도 그 연기 안에 타르, 태울 때 나오는 타르 등등등등. 근데 중요한 거는 담배 한 개비를 태울 때는 10모금 정도가 나오는데 대마초는 솔직히 한 모금만 펴도 충분해요. 뭐 많게는 2-3모금까지도. 근데 담배는 한 개비, 그러니까 즉 10모금. 그거를 한 번 피고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피는 사람들은 한 갑에서 2갑도 피잖아요. 한 갑에서 2갑이면 20개비에서 40개비. 한 번에 10모금이, 한 개비에 10모금이니까 거의 200에서 400모금을 하루에 태우지만 대마초를 만약에 아침, 점심, 저녁 꾸준히 핀다고 해도 3모금에서 9모금 하루에. 그러니까 아무리 연기가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도 하루에 400모금이 낫냐 아니면 9모금이 낫냐, 그럼 솔직히 9모금이 당연히 더 낫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담배는 합법이지만 대마초는 불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대마초가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연구들이 주위에 넘쳐난다는 거죠.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표는 미 국립약물중독연구소 보고서라고 합니다. 1994년에 작성이 되어진 연구 보고서고요. 제가 이 차트를 다시 만들었어요. 기존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료는 이제 보기가 퀄리티가 안 좋고 또 영어로 써져 있거나 뭐 그래가지고 제가 좀 보기 좋게 다시 만졌고, 여기 보시면 의존성이 있고 금단성, 내성, 강화성, 독성 뭐 이렇게 쭉 성분이 세로로 있고 가로로 헤로인, 알코올, 코케인, 니코틴, 카페인, 마리화나 이렇게 쭉 있죠. 여기 있는 수치들은 제가 뭐 지금 일일이 뭐 하나하나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이걸 뭐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시면은 제가 이걸 어디 올려놓을 테니까 아니면 뭐 캡처를 해서 보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려는 정도래요. 얼마나 반복적으로 술을 또 먹고 싶은가, 아니면 코케인을 또 하고 싶은가, 담배를 또 피고 싶은가 하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고, 금단성이란 거는 투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나는 금단 증상이래요. 예를 들어 술을 이제 딱 끊었는데 술을 다시 마시고 싶어 미치겠다 하는 그런 금단 증상, 금단성. 내성은 반복 투약을 한 거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보이는 내성을 이야기하고, 강화성은 투약이 반복되면서 사용에 대한 욕구가 더 강력해지는 정도. 그러니까 내성이랑 강화성이랑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잘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강화성은 투약을 하면 할수록 그거를 사용하고 싶은 욕구가 더 강력해지는 정도래요. 내성은 반복 투약을 함으로써 점점 더 내성이 생기는 그런 성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성은 약물이 가진 인체에 대한 유해성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알코올이 제일 높죠. 여기서는 강화성은 코케인이 제일 높고, 내성은 헤로인이 제일 높고, 금단성은 알코올이 제일 높고, 의존성은 니코틴이 제일 높고. 네, 쭉 보시면은 니코틴의 의존성이 헤로인보다 높아요. 금단성은 알코올이 더 높고요. 코케인 와우. 니코틴의 금단성이 코케인보다도 높네요. 니코틴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니코틴도 상당히 센 마약으로 분류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은 니코틴의 의존성이 6이고 코케인이 4예요. 의존성이 니코틴, 담배가 제일 높네요. 맞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약간 저희가 줄담배를 피는 이유죠. 담배는 한 대 태우면 이제 하이가 그렇게 오래 가진 않아요. 뭐 한 10분 가나요? 담배 피고 그 오는 하이가 10분? 제가 보기엔 그래서 줄담배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대마초는 기본 한 대 피면 1시간에서 3시간까지도 하이가 가는데 줄더를 필 수가 없거든요. 사실 줄더를 필 이유도 없고, 줄더를 펴도 핀다고 해도 21kg은 펴야지 죽으니까. 뭐 마리화나는 거의 뭐 의존성, 금단성, 내성 다 1점, 강화성 2점, 되게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마리화나에서 제일 높은 점수가 3점으로 독성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독성은 마약을 정의할 때 가장 낮은 속성이래요. 뭐 예를 들어 뭐 쥐약도 독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쥐약이 뭐 마약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의존성, 금단성, 내성, 강화성, 독성 이런 것들을 다 봐서 마약이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솔직히 마리화나가 총점 8점으로 카페인 8점이랑 동점이고, 그 외에 니코틴, 코케인, 알코올, 헤로인 이런 건 26, 23, 20, 20 다 20점 이상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20점 넘는 것들에 비해서 이 8점대에 있는 영역에 있는 요 카페인이랑 마리화나, 대마초, 이 친구들은 솔직히 마약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이 표를만 봐도. 그리고 아까 그 표에서 보면 니코틴의 독성이 2, 그리고 마리화나의 독성이 3. 그래서 독성이 마리화나에서 제일 높은 거였는데, 제가 볼 때는 니코틴의 독성이 2라는 거는 그 담배의 독성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건 니코틴, 그냥 딱 니코틴에 대한 독성을 얘기한 것 같아요. 담배 유해 물질이 독성으로 가득한 거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잖아요. 뭐 니코틴, 타르 등등등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뭐 살충제 성분, 방사성, 라이터의 원료 부탄, 아스팔트, 타르, 페인트 제거제, 아세톤도 들어있구나. 와, 최루탄의 원료도 들어있다 그러고, 연탄가스 중독의 주원이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도 되게 메이저한 안 좋은 타르, 니코틴. 방부제 성분도 들어있대요. 휘발유 성분, 와, 중금속,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카드뮴도 들어있고, 비소, 하약의 성분이래요. 와, 이건 완전 독약 아닌가? 아무튼 뭐 이것도 더 자세히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더 자세히 찾아보세요. 아무튼 담배는 이 정도로 독성이 많이 들어있어요. 제가 볼 땐 이 니코틴에 대한 것만 2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거 아세요? 일반 담배 말고 그냥 이렇게 말아 피는 담배 있잖아요. 그런 담배나 대마초나 시가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태우면은 태우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들고 있으면은 중간에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지는데 일반 저희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담배는 계속 타들어가요. 가만히 들고 있어도 안 빨아도 이렇게 계속 타들어가요. 그게 이제 종이에 첨가한 화학약품 성분이 있다는데, 약간 화약 물질 같은 것들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들어가는 거예요. 알코올의 독성이 헤로인이랑 코케인보다 높다고 아까 나와 있었잖아요. 제가 NA 모임에 나갔을 때 AA 모임에 다녀오신 분이 계셨는데, AA 모임 이제 알코올 중독자분들 모임이에요. 그 모임에 나가신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와, 내가
휴대폰 중독자여서 진짜 다행이다라고 느낀 게 처음이었대요. 그 모임에 나가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술은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술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막 술 마셨어? 막 이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참기가 어렵대요. 그냥 편의점만 가도 술을 파니까. 아무튼 한번 아까 그 차트에서 다시 총점을 한번 볼게요. 1위는 헤로인, 2위 알코올 23점, 코케인 20점, 니코틴 20점, 카페인 8점, 마리화나 8점. 자, 공동으로 꼴찌인데 10점도 안 되는 카페인 그리고 마리화나, 그리고 여기서 불법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는 마리화나 8점. 제가 볼 때는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좀 더 분발해야 돼요. 좀 더 분발해야 돼요. 더 노력해서 의존성을 좀 더 키우고 금단성도 키우고 내성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마약이 될 것 같아요. 마약 사이에서 나 마약이야 하고 좀 기피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 말고도 몇몇 차트들이 더 있어요. 이 차트는 방금 그것도 그렇지만 해닝필드의 차트인데, 여기도 금단성, 중독성, 독성 등등등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표로 나왔는데, 모든 연구 결과에서 대마초가 제일 낮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높은 거일수록 least serious, 낮으면은 most serious. 이 표도 또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마리화나는 되게 낮은 군에 있어요. 왼쪽에서 아래로 갈수록 very low, 위로 올라갈수록 very high. 여기서도 active dose, little dose 해가지고 왼쪽으로 갈수록 더 덜 해로운 쪽으로 가는데, LSD랑 마리화나가 이렇게 낮은 영역에 분포해 있고, 카페인은 여기 중앙쯤 있고, 케타민도 있고요. MDMA랑 알코올, 니코틴, 코케인 다 오른쪽 좀 높은 군에 있죠. 모르핀 같은 거. 헤로인이 제일 높네요. 이 표에서 봐도 마리화나는 뭐 약간 좀 더 분발해야죠. 마약이 되려면 좀 더 분발을 해야 됩니다. 아직 너무 애기입니다. 애기. 뭐 이렇듯 대마초가 담배나 술보다 덜 해롭다는 연구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한국에서 금연 단체들 있잖아요. 있나요? 만약 금연 단체들 같은 게 있으면은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지지해 줘야 돼요. 뭔가 약간 얼라이 맺어야 됩니다. Thursday랑 같이. 위에서 아까 차트에서 봤던 그 5가지 속성 기준으로 보면 전혀 마약 범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술, 담배와 같은 국민의 생명에 직접 간접적인 해를 끼치는 것들도 기호용으로서 적은 규제를 받으면서 선택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오히려 술, 담배보다 덜 해로운 대마초가 과거의 이기적인 정치적 도구로 이용당해서 마약으로 지정돼서 규제를 받고 있는 게 참 답답합니다. 결론은 술, 담배보다 대마초가 덜 해롭다는 것입니다. 사실 더 많은 자료들을 준비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음 편에 연결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대중들이 하고 있는 대마초에 대한 오해, 그리고 대마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빌스텍스였습니다.